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총선이 벌써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각 당은 지금 총선 준비 체제에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총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의도 연구소에서 내년 총선 준비를 대비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보다는 총선 출마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황 대표가 대표에 도전할 때부터 과연 앞으로 대선까지 가려고 나오는 건데, 대표 나오는 네. 것은 대선까지 가는 이 정치 가도를 과연 로드맵을 어떤 형식으로 짜느냐,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재철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가지고 총선 문제를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렇죠. 또 이 양재철 원장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소하고 전부 MOU를 맺고 있어요. 예. 이 국내 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다 지금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산하 연구원장들을 쭉 만나면서 MOU까지 지금 맺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여당이 선거 국면을 주도하는 그런 지금 현재 국면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면서 맨 먼저 튀쳐나온 것이 이제 황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뉴스는 어디에서 비롯됐냐면은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이 있습니다. 네. 김세현 연구원장이 오늘 아침에 CBS의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다음에 대선 나가려면 종로에서 일전을 한번 겨뤄야 된다. 예. 그 정도 말하자면 결기, 그리고 배짱, 이 정도는 있어야지 너무 쉽게 비례대표로 가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잠잠해 있던 황교안 대표가 다음 총선 때 어떤 수를 둘 것인가, 이것이 다시 이제 언론 지상에 자꾸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5선, 6선, 7선 아주 정치 구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선 시기적으로 지금 때가 총선 대표가 어디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가 논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전국 주도권은 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은 공격적으로 선거를 쫙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힘도 없는 지금 야당이 무슨 공격수로 내세울 수도 없는 거고, 방어를 잘해갖고 우리가 뺏긴 진치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4월이면 일반 총선 나가고자 하는 일반 정치인들한테는 내가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와도 큰 지장이 없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어떻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임무가 본인의 정치 진로 물론 중요하지만 당의 정치 진로가 살아나야 본인이 정치 진로도 살아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내년 4월까지 갔다가 대표 출마 지역을 놓고서 설왕설래하고 왈가왈부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가까스로 보수가 이제 결집하기 시작한 단계지, 결집이 완성돼가지고 이것이 외연으로 확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수박이 다 있지도 않았는데 수박을 누가 어떻게 쪼개서 나눠 먹을 것이냐, 이런 걸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가 않다는 것이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일단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게 된다. 좋은 방안일 수 있겠지만, 종로에 나가게 된다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로 유권자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 활동 벌이고 종로에 없다면 아무래도 또 종로에서 패하는 결과를 또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선대본부장을 맡아갖고 이제 종로 출마를 했지만 주변을 돕다 보니까 자기 선거를 못 치러서 낙마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석이훈 씨가 당선이 됐는데, 그런 경험을 본다면은 이게 종로 출마가 좋을 것이냐, 또 지역별로 많은 사람들이 또 황교안 대표를 보고 싶어 하는데 또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종로 출마보다는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서 좀 공격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참 앞으로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얘기한다면, 지금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체성과 지향해야 할 보수의 새로운 가치,
이것을 정립해놓고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보수의 빅 텐트를 치자. 이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말하자면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 맞게 이제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본래 집도끼도 이제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외연도 확장해 놓은 다음에 그 확장된 세를 가지고 이 과연 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어디에 가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고 확장된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전략을 만들고 요런 데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딱 예정돼 있으면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잘 해갖고 점수를 딸 것이냐 이걸 연구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시험 보는데 이 문제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 답은 이거다. 뭐요? 미리 까주면은 상대방들이 백전백희를 우리가 야당에서 상대방의 여당의 전략을 다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카드를 먼저 까내버리면 우리가 공격밖에 더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지금 이제 지적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는 어제도 우리 신의한수에서 방송했지만 연속 5개월, 6개월 지금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1위를 달리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정부 여당에서 2등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선거 딱 들어가면 좋은 점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점만 들춰갖고 드립대 공격하는 게 선거의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종로라고 하는 특정 지에 나가면 대선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얼마나 험난한 이 강펀치들이 날라오겠느냐.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집중적으로 종로 한 군데 딱 코너에 몰려가지고 집중적인 공격이 올 텐데 그게 과연 대선이 오기 전에 대선 때 공격받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본선이니까. 그러면 예선전에서부터 벌써 이 너덜너덜하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사실 여부와 떠나서 일단 공격받으면 요즘 뭐 이 언론 그 지형이 굉장히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큰 데미지로 온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특정 지역에 매달리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선 후보에서 1위를 간다는 얘기는 전국 구석구석에서 이번에 4,400km 대장정이 성공하게 된 것이 각 구석구석마다 황 대표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유권자 국민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쌓여갖고 여론의 지지를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전국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그런 인기를 나도 얻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민들한테 내가 황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걸 받아갖고 나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기본 공통점이겠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국적으로 쭉 다니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밀어주고 그 계기에 황 대표의 전국적인 지지도 그다음에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국민과의 소통의 면 이거를 넓혀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대선을 겪으려면 이 정도의 결기와 배짱을 가지고 한번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다져야 된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나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구도가 문제가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기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면으로 뛰느냐, 아니면 한 개 지역만 코너에서 뛰느냐, 이런 면이 있고, 세 번째는 선거 구도예요. 지금 여당에서는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온다.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나온다. 아니면 유시민 나와라.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상대 선수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나왔는데 꼬맹이도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이거 망신당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거기서 지금 여러 번 당선됐거든요. 네.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제가 알기로는 정치 원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 지역을 관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인연의 그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아성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세균이 전 의장이 쌓는 네트워크만 잘 받으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안 나가더라도 민주당에서 쉽게 그 자리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역량의 비중이 훨씬 황교안 대표보다 낮은 사람이 가버리면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이런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력을 연마시키라. 실력을 철저하게 연마해가지고 어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역량과 카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황 대표가 인기가 있다 해서 이제 황 대표가 종로 나가서 지금부터 종로로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과 역량을 배가시키는데 저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 대표와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당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이제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쨌건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죠. 저들의 전략을 파악한 뒤에 그 뒤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요. 괜히 앞서서 나가갖고 말이죠. 돌 맞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